지난 영상에서는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가운데 땅의 민족들을 도와주러 온 사루만이 오만한 성격과 힘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타락의 길로 어떻게 빠졌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타락한 사루만의 만행과 그의 몰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루만은 로한의 가신인 그리마와 몰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마는 교묘한 감언이설과 비밀스러운 도구로 세오덴 왕의 노쇠화를 과속화시켰고 마침내 로한의 국력은 크게 약해졌습니다. 3018년 마침내 적절한 때가 되었다고 여긴 사루만은 라다가스트를 속여서 간달프를 아이센가드로 불려들였습니다. 사루만은 자신과 동등한 상대라고 여긴 간달프가 자신의 계획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의 협력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간달프가 거절하자 진심으로 배신을 당했다고 믿는 사루만은 그를 오르상크 꼭대기에 가두었습니다. 그 후 사루만은 자신만의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때 푸르고 아름답던 아이센가드는 이제 온통 지하 요새와 대장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덩이에서는 오크들과 늑대들이 쏟아져 나왔고 용광로는 감옥과 무기를 만드느라 불을 뿜었으며 사루만은 로한인들을 증오하는 덜랜드의 야생인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오크보다 더욱 크고 강한 우르크하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사루만의 계획은 생각보다 일찍 차질이 생겼습니다. 라다가스트가 보낸 과이히르의 도움으로 탈출한 간달프가 로한과 백색회의에게 사루만의 배신을 알린 것입니다. 거기에 이틀 후에는 나주굴이 사우론의 명령을 받아 사루만에게 절대반지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사루만은 사우론의 의지에 굴복했지만 진심으로 그를 주인으로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절대반지의 주인이 되기를 갈망했고 그 힘을 이용하여 언젠가 사우론을 물리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루만은 자신은 절대반지의 행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고 이틀 전에 탈출한 간달프를 찾아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사루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루만의 말에는 권위가 넘쳤고 음성 자체가 마법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하는 말은 모두 합당하고 현명하게 들렸으며 그의 동의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만일 그 목소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으면 주문에 걸려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소리에 정복당한 사람들은 그 목소리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마법이 지속되어 그 부드러운 소리가 자신에게 속삭이며 재촉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지를 갖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의 지배자가 통제하는 한 누구라도 그 목소리가 간청하고 명령하는 바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사루만의 마법 덕분에 나주굴은 즉시 간달프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그리마를 비롯한 사루마의 첩자들을 만난 나주굴은 사루만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우론은 사루만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루만의 세력은 이미 굉장히 강력해진 상태였습니다. 로한의 군대는 아이센강 여울목에서 사루만의 군대를 상대해 큰 피해를 입혔지만 로한의 왕자 세오드레드가 전사했고 로한의 피해도 심각하였습니다. 큰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판단한 사루만은 그대로 공격을 강행하기보다는 군대를 퇴각시키고 재정비하여 나중에 훨씬 강력한 공세를 펼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루만은 하루빨리 절대반지를 손에 넣기 위하여 우르크하이 부대를 보내 곤도르로 향하는 주요 길목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그중 한 부대가 에민무일 근처에서 반지 원정대를 기습하여 보로미르를 죽이고 메리와 피핀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루만에게 오히려 낭패가 되었습니다.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던 호빗을 잡지 못한 것은 둘째치고 자신의 우루크아이들과 사우론의 오크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사우론의 의사와는 달리 호빗들이 아이센가드를 향해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우론에게 사루만은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게다가 에오메르가 이끄는 로한의 기사들이 호빗들을 데려오던 우루크아이 부대를 전멸시켜버리자 사루만은 혹시 로한의 왕 세오덴이 절대 반지를 손에 넣고 그 권능을 이용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사루만은 서둘러 세력을 넓히기 위하여 예상보다 일찍 로한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원래는 그리마를 통해 세오덴과 왕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손쉽게 점령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로한의 군사적 저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후에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우선 간달프가 세오덴을 치유하여 로한의 결속력이 단단해졌고 사루만이 공을 들여 출전시킨 군대는 헬름 협곡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거기에 생각지도 못했던 엔트들의 공격으로 아이센가드는 함락당하고 물에 잠겼습니다. 그 후 자신을 찾아온 간달프에 의해 사루만은 이스타리와 백색 회의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마가 팔란티르를 던져버려서 사우론과 연락할 방법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피핀이 팔란티르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사우론은 사루만이 절대반지의 행방을 알고 있는 호빗을 포로로 잡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사루만이 팔란티르를 잃어버린 것을 모르니 사루만이 자신의 소환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만약 사우론이 보낸 나주글에게 사루만이 진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별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센가드는 다 파괴되었어도 사루만은 오르상크에서 안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루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우론에게는 반역자로 보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절대반지가 파괴되면서 사우론도 파멸하였습니다. 사루만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무수염 마음의 약한 부분을 알고 그를 설득하였습니다. 마침내 나무수염은 사루만과 그리마를 아이센가드에서 내보내 주었습니다. 볼품없이 몰락한 처지가 된 사루만은 거지같은 몰골로 그리마와 함께 던랜드를 떠돌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던 프로도와 간달프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달프와 갈라드리엘은 사루만에게 마지막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사루만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프로도 일행은 증오심으로 가득 찬 사루만을 그냥 가게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모든 권위와 세력을 잃어버린 사루만은 더 이상 사소하고 치졸한 해악밖에는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루만에게는 마지막으로 하나의 재앙을 일으킬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사루만은 샤이어로 향했습니다. 사루만은 오래전부터 프로도의 친척인 로소와 거래를 트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사루만의 영향으로 재물에 욕심이 생긴 로소는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다른 주민들 위해서 군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샤이어의 막대한 땅들과 건물들을 사들였고 사루만이 보낸 인간들이 그 땅들을 차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루만이 도착할 쯤에는 샤이어 대부분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사루만은 골목쟁이네 집에서 거주하면서 샤이어를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자신을 샤르키라고 부르는 사악한 인간들을 시켜 호빗골을 모조리 파괴하고 불태우고 부셔버렸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거대한 잔치나무는 베어졌고 샤이어는 악취와 오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리마를 시켜 로소도 죽여버렸습니다. 마침내 프로도 일행이 도착하여 강변마을 전투를 통해 사악한 인간들을 몰아내자 사루만은 프로도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도는 자비를 베풀어 사루만을 그냥 보내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존경과 증오가 뒤섞인 사루만은 다시는 호빗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하지만 직후 사루만은 평소 자신이 하인처럼 부리던 그리마에게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루만의 시체 주위에 회색빛 안개가 일어났습니다. 육체에서 벗어난 영이 된 사루만은 서쪽의 발리노르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라들은 그것을 거절하였고 서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러왔습니다. 그러자 사루만의 영은 한숨 소리와 함께 사라져버렸고 사우론과 마찬가지로 사악하지만 무력한 영이 되어 가운데 땅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사루만은 놀라운 능력과 지식을 지닌 위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과 시기심을 버리지 못했고 지배의 권능을 갈망하였기에 결국 타락하여 사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때 고귀했던 그는 처참한 몰락과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